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꽉 막힌 부동산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AI 부동산 복덕방썰의 박성공입니다. 오늘은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정비사업 관련 보도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서울시 2031년까지 31만 호 주택 공급, 속도전, 지연 정비사업 부시장급 직접 관리. 오늘 이야기는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동네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이 몇 년째 말만 나오고 삽도 못 두고 있다면 오늘 발표는 그냥 행정 뉴스가 아닙니다. 이주비는 어떻게 될지, 분담금은 더 늘어날지, 우리 구역은 정말 착공까지 갈 수 있을지 불안한 원주민분들은 오늘 내용 꼭 보셔야 합니다. 딱 제목만 보면 조금 딱딱합니다. 서울시가 회의 하나 더 만들었나 보다, 공무원들이 공정관리한다는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원주민, 그리고 모합타운이나 모아주택에 관심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넘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 발표의 핵심은 단순히 서울에 집을 많이 짓겠다가 아닙니다. 서울시가 이제 정비사업을 계획 단계에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착공까지 끌고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비사업에서 가장 답답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구역 지정은 됐습니다. 주민 설명회도 했습니다. 조합 설립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멈춥니다. 조합 설립에서 멈추고, 사업 시행 인가에서 멈추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에서 멈추고, 이주비 문제에서 멈추고, 주민 갈등에서 멈추고, 공사비 문제에서 다시 멈춥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말합니다. 도대체 우리 구역은 언제 되는 거야? 누가 일을 안 하는 거야? 구청이 늦은 거야? 조비 늦은 거야? 서울시가 늦은 거야? 10년째 재개발다고만 하고 왜 삽도 못 뜨는 거야? 아이고! 오늘 영상은 바로 이 질문을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서울시의 목표는 31만 호 발표가 아니라 31만 호 착공입니다. 이번 보도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착공입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 호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착공은 단순한 계획이 아닙니다. 정비구역 지정도 아니고 후보지 발표도 아니고 신속통합기획 선정도 아닙니다. 실제로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서울의 공급이 부족하다,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 해야 한다, 도심에 새 아파트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말은 공급인데 실제 입주는 언제냐? 구역은 많은데 왜 착공은 안 되냐? 주민들은 기다리다가 지쳐간다. 서울시도 이 문제를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히 공급 계획이 아니라 착공 목표를 전면에 내세운 것입니다. 이건 우리 부동산 원주민 입장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비사업은 착공 전까지는 계속 변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업성이 바뀌고, 공사비가 바뀌고, 분담금이 바뀌고, 이주 시점이 바뀌고, 조합 내부 분위기도 바뀝니다. 즉, 착공이 가까워질수록 사업의 실체가 분명해지고, 착공이 늦어질수록 우리 주민 불안은 커집니다. 부시장급 직접 관리, 이게 왜 중요할까? 이번 발표에서 서울시는 정비사업 공정관리 컨트롤타워를 부시장급으로 끌어올렸다고 했습니다. 기존에는 건축기획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행정 2부 시장이 직접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주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늦어지는 정비사업을 실무선에만 맡겨두지 않겠다. 서울시 고위 책임자가 직접 자치구와 함께 보겠다. 지연구역은 원인을 찾아서 공정 만회 대책을 세우겠다. 정비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곳은 인허가가 늦습니다. 어떤 곳은 주민 갈등이 큽니다. 어떤 곳은 조합 내부 분쟁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시공자 선정이 안 됩니다. 어떤 곳은 이주비가 문제입니다. 어떤 곳은 공사비 때문에 사업성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원인이 복잡하다 보니 주민 입장에서 답답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구청에 물어보면 조합에 물어보라고 하고, 조합에 물어보면 구청 보안사항 때문이라고 하고, 서울시 절차가 남았다고도 하고, 주민 갈등이 정리돼야 한다고도 합니다. 결국 우리 주민은 정확히 누가, 어디서, 왜 맡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시장급 공정관리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정비사업 지연 문제를 서울시가 좀 더 높은 수준에서 직접 보겠다는 신호입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우리 구역도 이런 식으로 봐야 합니다. 서울시는 정비구역을 표준 처리 기한 기준으로 나누어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속도가 빠른 곳은 A등급, 정상 추진 중인 곳은 B등급, 지연되는 곳은 C등급. 시청자 여러분은 이 표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구역을 볼 때도 이렇게 질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역은 빠른 편인가? 정상 추진 중인가? 아니면 이미 지연구역인가?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점검 결과 지연구역인 C등급은 줄고 속도가 빠른 A등급과 정상 추진 중인 B등급은 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숫자만 보고 모든 구역이 빨라졌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개별 구역마다 상황은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변화는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막연히 잘 되겠지 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등급을 나누고 지연구역을 골라내고 원인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원주민과 조합원 입장에서 이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조합 설명회나 주민총회에서 우리 주민들 주눅 들지 마시고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역은 현재 어느 단계에서 지연되고 있습니까? 표준 처리 기한을 넘긴 절차가 있습니까? 사업 시행 인가나 관리 처분 인가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울시나 자치구 공정촉진회의에서 우리 구역이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들은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정책 흐름에 맞는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결국 열쇠는 자치구입니다. 이번 보도자료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중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와 인통합심의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인허가 권한이 자치구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이 늦어지면 무조건 서울시만 바라봅니다. 물론 서울시 심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 같은 후속 절차는 자치구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자치구의 정비사업 실행력과 공정관리 역량을 직접 평가하겠다고 했습니다. 표준 처리 기한을 잘 지키는지, 단계별 인허가 처리 기간이 어떤지, 갈등 조정에 적극적인지, 공정촉진회의에 제대로 참여하는지, 적극 행정 사례가 있는지 보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모아타운이나 모아주택을 추진하는 지역에서도 자치구의 행정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구청과의 혐의가 늦고 인허가 보완이 반복되고 정보 공개가 부족하고 갈등 조정이 안 되면 사업은 계속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구청과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조합이 잘하느냐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치구가 정비사업에 적극적인가 또 함께 봐야 합니다. 서울시 발표가 주민에게 주는 실제 의미. 그럼 이번 발표가 실제 주민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지연 원인이 더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업이 늦어져도 주민들이 막연하게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공정관리 체계가 강화되면 어느 단계에서 늦어지는지, 어떤 절차가 문제인지가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치구의 책임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자치구별 평가와 인센티브를 언급한 이상 자치구도 정비사업 속도와 관리 능력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말로만 속도전을 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보정 개수, 현황 용적률 인정, 공공기여율 완화 같은 이른바 3종 규제 철폐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성이 낮아서 멈춰서기 쉬웠던 낙후 지역이나 일부 모아타운, 모아주택구역에 사업성 숨통을 틔워주는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여기에 부시장급 공정관리까지 더해지면 서울시는 사업성도 보완하고 행정지연도 줄이겠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합과 주민들도 더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이 빨라지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만 빨라지면 나중에 분담금이나 권리관계에서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속도전이 시작될수록 주민들도 더 빨리 공부해야 합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무조건 좋은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지면 무조건 좋은가? 답은 이렇습니다. 빨라지는 것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비사업은 속도와 함께 돈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착공이 빨라진다는 것은 사업이 현실화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합원 분담금, 이주비, 공사비, 금융비용 문제도 현실화됩니다. 특히 우리 원주민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가? 분담금은 감당 가능한가? 이주비로 임시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가? 사업이 빨라지면서 중요한 결정이 지나가는 것은 아닌가? 모아타운이나 모아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는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주민동의, 사업성, 이주, 분담금, 인허가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전이라는 말을 들을 때는 환호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역은 속도를 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지금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첫째, 우리 구역의 현재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 전인지, 조합 설립 전인지, 사업 시행 인가 전인지, 관리 처분 전인지, 이주 전인지, 착공 전인지. 단계가 다르면 봐야 할 위험도 다릅니다. 둘째, 지연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허가가 문제인지, 주민 갈등이 문제인지, 조합 내부 분쟁인지, 시공자 선정 문제인지, 이주비 문제인지, 공사비 문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자치구의 움직임을 봐야 합니다. 우리 구청이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지, 보완 요구가 반복되는지,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지, 갈등 조정에 나서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조합 정보 공개를 봐야 합니다. 회의 자료, 사업비, 추정 분담금, 권리가액, 시공자 선정 조건, 공사비 변경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는지 봐야 합니다. 다섯째, 법령 개정 가능성을 가끔 체크해야 합니다. 이주비 LTV, 조합 설립 동의율, 용적률, 임대주택 비율, 시공자 선정 절차 같은 내용은 확정 여부에 따라 구역별 사업 속도, 사업성, 조합원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 발표의 한 줄 해석.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서울시가 정비 사업을 선정과 계획 중심에서 착공과 공정관리 중심으로 옮기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어느 구역이 후보지로 선정됐는지, 어느 지역이 신속통합기획에 들어갔는지, 어디가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착공하느냐? 지연 원인은 무엇이냐? 자치구 인허가는 얼마나 걸리느냐? 주민 갈등은 해결되고 있느냐? 사업성은 실제로 나오느냐? 오늘은 서울시의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와 지연 정비사업 부시장급 직접 관리 발표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서울시는 이제 정비사업을 실제 착공까지 끌고 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둘째, 자치구의 인허가 처리와 공정관리 역량이 앞으로 더 중요해집니다. 셋째, 이주비 사업성, 기간 단축과 관련된 법령 개정 건의는 중요한 변수이지만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니므로 차분히 지켜봐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모아타운, 모아주택을 바라보는 분들도 같은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역이 선정됐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이 실제로 착공까지 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꽉 막힌 부동산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AI 부동산 복덕방 썰의 박성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복덕방 문을 열어두는 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